안녕하십니까. 심정문화교육원 원장 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이제는 인성이다 하는 얘기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이제 7월 20일부터 인성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세계 제초라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인성이 잘못됐기에 인성교육까지 이렇게 과목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이 뭔가 이런 하나의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효, 충 또는 성실, 정직 이런 착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는 인성이 아니거든요. 인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덕이자 또한 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인성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인성교육을 시킨다면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육성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한다는 말은 인성을 가르치고 그 인성을 육성해서 극대화시킨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요 성질이요 능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바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인간이고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치를 창조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능, 이것이 바로 인성인데 그 인성을 오늘 학자들이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에는 첫째로서 우리의 사랑에 근본되는 심정을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로고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치를 창조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바로 능력이고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성 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 농사를 짓는 것도 경작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개간하는 것도 국토를 개발해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창조성입니다. 또 예술가들이 창작활동, 또 우리 인간의 20주 모든 생활 다 이것이 창조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을 개척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삶, 문화와 문명의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시사회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을 발견했다든가 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문명과 문화의 세계를 이뤄나왔던 이 모든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서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둘째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우주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우주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성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바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성적 존재, 즉 자유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규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성서에 보면 바로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진리적 존재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성과 그리고 이법인 로고스를 하나의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존재는 어떤 법칙과 그리고 자율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가치를 창조하고 또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셋째는 바로 사랑의 근본되는 심정입니다. 심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심정은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자고 하는 정적인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화폭에다 그림을 그릴 때 그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행복과 기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철학자들이 얘기나 종교 얘기는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자, 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이유가 뭡니까? 도를 깨우치고 보니까 인생은 바로 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다시 말하면 행복하자는 뜻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이 이루었다,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상적 세계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인데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철인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이루냐? 심정이 사랑하고 싶은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자 하는 이런 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노고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바로 창조성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가치를 창조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성을 넘어서, 노고수를 넘어서 우리가 먼저 심정적인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정적인 그 사랑을 중심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하는 행복과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심정을 교육해서 그것을 육성하고 극대화시켜서 우리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심정 교육입니다. 그럼 이 심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심정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정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끊는 그 순간 인간은 독립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다. 그러니까 어려서 스스로 독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목표는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이룰 때까지 꾸준하게 가정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 교육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교육이다. 사랑교육.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다가 스스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육을 받는 과정이 바로 심정교육이다. 근데 이 심정교육은 필수적으로 심정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는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고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말을 끌고 우물가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스스로 하는 행위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 줬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교육의 열성을 투입하지 않고 또 배우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교육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정교육이든 규범교육이든 또 창조성 교육이든 모든 교육은 반드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그 책임 분담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이 심정교육의 효과가 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늘 부모님이 품어서만 키운다면 어릴 때야 괜찮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독립체가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부모님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이나 또는 세수하시는 거나 식사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자기의 책임 분담으로서 자기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나 둘을 낳아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웬만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책임을 수행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심정이 성숙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심정이 성숙된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인내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게 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져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 보기도 하고 그 남을 도와보기도 하고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심정은 더욱더 육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정 교육을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습득하도록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우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자녀가 교육이 있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연령에 맞는 책임 분담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때 비로소 심정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규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고스의 입법적 교육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규범적 존재니까 바로 우리는 그 규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런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규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차가 레일 위에서는 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면 이 기차는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인 그런 내일 위해서의 자유,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가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반드시 자율성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필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보면 밤에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일어나 노동을 해야 돼요. 또 사계절이 변하면 그거에 순응해야 되고,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럼 가정에도 가정의 윤리가 있어요. 부모를 섬기고 부부 간의 순결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이렇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규범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또한 체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반드시 자유도 부여하지만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칠 때 바로 이러한 책임 분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성숙해 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 위에서 우리는 바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사물을 다시 좀 개조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우리는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능교육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육에는 반드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교육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정교육이나 규범교육, 이것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혹시 여러분이 늑대 소년에 대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어느 북부에서 어린애가 잊어버리는데 늑대에게 물려갔다는 겁니다. 늑대 젖을 빨고 성장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동굴을 가봤더니 그의 소년이 늑대 소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성인 심정이나 로고스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성이 개발되지 못해서 결국 늑대의 어떤 습관이나 또 늑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늑대의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러한 인성인 창조성이나 로고스나 심정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교육 과정이 잘못되면 바른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근본이 뭐냐? 바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르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은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등주의, 이런 하나의 교육의 목표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근본은 바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 되어진 터에 바로 세 번째 재능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될 하나의 교육이고, 개별교육은 자기 재능에 따라서 받아야 될 교육이다. 남이 골프를 치니까 우리 자식도 골프 선수를 만들겠다. 남이 축구를 하니까 우리 자식도 축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 논술, 그리고 피아노, 태권도 모든 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다재다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잘나느냐 못하느냐는 차이뿐이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에 맞게끔 지적인 교육을 더 충실히 시킨다든가, 또는 기술적 교육을 더 잘 시킨다든가, 또 이 체육의 소질이 있으면 그런 분야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렇게 개별 교육은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선택해서 해야 될 교육이지, 그것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사람 되어야 되니까, 가치를 창조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니까 그 근본이 바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문제점, 즉 인성교육이 진급이 국회에 통과할 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심각하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그 성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튼튼한 그런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의 보편적 교육의 기반 위에 그들이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그 아이들은 그런 좋은 인성을 발휘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보편교육과 개별교육을 구별해서 반드시 인성교육을 시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의 인성교육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인성이 심정과 그리고 입법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성교육을 외치면서 인성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인데 인성의 개념을 모르면 인성교육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인성의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 또 이 교육은 자녀들이 받을 교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체질과 습관을 들게끔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 사회 어른들이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자녀들을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채우라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이지. 인성교육을 하나의 이런 이론 체계를 꺼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은 부모가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사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 서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부부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닮은 그런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보며 기뻐하는 그런 삶. 이렇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큰 축복이요 또 그것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어떤 지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면 태어나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그럼 중요하고 또 행복한 내용이 바로 가정이다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 없는 가장 귀중한 사랑을 우리는 가정에서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함께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사랑,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자녀의 사랑, 이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랑을 지불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몇 명이나 두면 더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녀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랍니다. 태어나서. 왜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 성장하면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가 어떠냐? 지금까지 형제가 없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형제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동생에게 나눠주지요.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서 시기 질투해서 어머니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이 또 자기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녀하고 형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응? 그리고 또 성장하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장난감도 서로 나눠서 같이 놀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제 받는 데서, 채우려는 데서 나누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가족심리학 교수인 크레모 교수는 아이와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라는 그런 발표에서 이 형제 자매로부터 받는 그런 성장 가족의 영향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형제 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위하고 그런 형제 간의 같은 사랑의 관계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만큼이나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살부터 7살까지의 평균으로 1시간 동안 자녀들은 3.5 정도의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평균 3번 내지 4번 정도 다툰다는 거예요. 다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규범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만, 그레머 교수도 그런 얘기, 쇼 교수죠. 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다투며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타협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회성을 익혀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뭐냐?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나누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친구 집에 갔더니 아들 하나만 두었어요. 그런데도 좀 괜찮게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파트 방 하나에 장난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걸 다 사준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그 방 안에 가서 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애완견을, 다른 집의 애완견을 보면 막 짖고 꼬리를 치고 반가워서 막 뜁니다. 그걸 보면 동물이나 개도 자기의 그런 동족을 만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외로우면 그만큼 좀 슬픔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어린애끼리 좋아하지, 장난감은 그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적어도 아들 낳으면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 딸을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사회가 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득되고 그래 가지고 비로소 사랑을 그런 받는 입장에서 나누고 나누는 입장에서 주는 그런 훈련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적어도 3명 이상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비록 낳고 키우는 과정은 어렵지만 또 부모가 그들이 떠들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울 때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아까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타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혀가는 거예요. 형제가 딱 있으면 동생은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님 앞에 월권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형님 앞에 뭐 동생이 좀 명령하면 따르고 그러지 엄격하게 그런 규율들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형님이니까 너 존경해야 되고 또 형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형제간에 살면서 그런 규범이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제가 많은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사회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또는 커서 여자친구 선물도 잘 고르고 이래서 가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자녀들을 많이 두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자녀 교육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글을 하나 보니까 내 동생 윤미나 언니는 널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이 사랑해. 이런 겁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 형제간의 부모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 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형제간에는 세대의 차이가 없으니까 금방 동화될 수도 있고 금방 다투다가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다툼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규범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연에 돌아가서 자연과 친환경적인 그런 상황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 행사에 자연을 데려가서 이렇게 모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진지하게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는 것도 배워주고 그리고 열악한 그 환경을 국복하는 그런 인내심도 키워주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친환경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면 어디냐? 자연과의 자연이 어디냐? 친밀해져요. 무섭고 그리고 혐오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깝게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니까 돼요. 자녀의 순수함을 느끼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성장의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독립된 개성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독립된 개성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을 채우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이제 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 과정이고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에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의의 신비성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의의 신성성, 거룩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이런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성교육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성의 신비성과 신성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응? 그것은 뇌도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관이자 그리고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의 그런 신비성, 신성성 이런 것을 교육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면 성장해서 이제 십자가를 가가지고 부모를 이루기까지 그런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장 과정은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뭐라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쭉 성장해 오는 하나의 과정은 바로 사랑을 채우라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내가 성장해서 정기가 되어서 그러면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완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정의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성교육 모든 것이 뭐냐? 나는 선남선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그런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교육수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일신이 된다. 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거기에는 필수 조건이 뭐야? 순결이라는 것이 필수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일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에 대해서 아내는 100% 아름다움과 미를 돌리고 또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남편은 믿음과 신뢰를 100% 돌려서 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습니다. 왜 부부가 조선시대에는 연락열려야 되고 지금은 우리 사랑을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 1%도 남에게 나눌 수 없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나누면 그 사랑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00년 후노 1000년 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 100년 후로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동반자로서 그 전제가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순결한 부부의 사랑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비로소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사랑을 채우라고 나눈 그런 연습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되면 완전히 내 사랑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사랑을 내가 받는 이성의 사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이성의 사랑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자녀로부터 오늘 이제 신랑 신부가 되기까지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는 사랑을 나누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사랑을 몽땅 자식에게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물리적인 힘은 줄수록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뭐래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에너지가 소비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그 사랑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에 의해 탄생했고 사랑을 우리가 뵙고
사랑을 중심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응? 모든 물리적인 힘은 쓰면 쓸수록 그 힘이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것은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결국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그 사랑을 몽땅 쓸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의 그런 심정을 체험하게 되죠.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사는 자식을 위해서 깻잎도 삭히고 뭐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아서 구름이 꿈에 짊어지고 서울 가면은 서울의 자식이 며느리가 뭐라 얘기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이것을 가져오셨습니까?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사시지 뭘 그렇게 고생스러우면서 가져오셨냐고. 응? 물론 그건 고맙다는 인사지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니까 자식은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사랑하니까 고생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의 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 인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육성화시킨다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이 가정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교육이고 학교의 기술교육이고 우리 사회생활입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해서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뭐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가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 영원한 동반자로서 순결한 부부의 사랑, 눈에 놔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의 사랑. 자식은 부모 생명 이상적 존재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겠어요? 부모보다 잘나야 됩니다. 뭐 잘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은 남이 볼 때 그 자식 참 부모보다 잘생겼어. 똑똑해. 이러면 부모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딸이 큰 딸인데 딸을 안고 왔더니 참 예쁘게 생겼네요. 엄마보다 더 이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그 상대가 기뻐할 때 사랑을 베푼 부모는 기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었어요?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때 부모는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하나의 우리의 노력은 바로 부모님이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가정이나 있는 것이 어느 삶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바로 사랑의 요람이고 또 우리 인간은 요람에서 무담까지 그 사랑을 채우라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에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훌륭한 인격자도 아닙니다. 누가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 인격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삭막하다, 정이 메말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 근데 잃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농경사회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자, 우리 가정에는 참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모 사랑, 자녀,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3대 사랑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부모가 정 없이 성장한 자녀들을 우리는 고아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없이 일찍 사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또 자녀가 없는 가정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3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잘 숙련돼서 그것을 육성해 가지고 극대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마침 이 칼라들이 수많은 칼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빨강, 파랑, 노랑. 이 삼원색이라고 그러죠. 이 삼원색이 그러면 수많은 칼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수많은 칼라들이 근본은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즉 70억 인류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우리와 비록 직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모든 사랑이 어디서, 사랑의 스펙트럼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 가정에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좀 사랑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서 문명과 문화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회의 형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랑을 중심해서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또는 선후배 간에, 또는 스승과 그리고 제자 간에 이렇게 사랑이 그러면 회로와 거리, 양상, 각도, 그리고 주고받는 힘, 속도 등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조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서 즉각적으로 또 원형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그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 사회는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수많은 컬러가 그 색상이 휘황찬란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했듯이 이 사회는 만약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의 묘미 위에서 천태만상의 조화가 벌어집니다. 마침 통일장이나 이 점토 하나를 가지고 찻잔도 만들 수 있고, 그릇도,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커피잔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구조를 통해서 천태만상의 작품을 이루듯이 우리는 이 가정에서 3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회에 천태만상의 그러한 조화로운 그런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인성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목을 정해서 학교에서 법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이런 인성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파악해가지고 자기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시켜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자녀에게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스스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귀엽다고 부모가 자녀야 해야 될 부분을 다 해주고 이러면 절대로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베푸는 인격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사랑을 우리는 베푸는 그런 완숙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함께 인성 교육론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